제4화 2008년 너무너무너무 사랑해. 신 21세기가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의 일이었다. 여성으로서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종합점수 200점의 벽을 돌파하며 세계의 이목을 한 몸에 받았던 피겨스케이팅의 선수가 있었다. 그녀의 성장 과정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고국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 그녀가 고국을 대표하게 되자 언론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경기가 거듭할수록 완성되어가는 그녀의 무결점 연기는 전국민적 기대를 높이기에 충분했다. 그 선수의 운동 종목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없게 되었다. 그녀가 하는 모든 것들은 유행이 되었다. 모두가 그녀처럼 되고 싶어 했고 그녀가 바라는 꿈이 국민의 희망이 되었다. 당시 고국에서 그녀를 시기하거나 싫어하는 이는 없었다. 물론 존재는 했겠지만 그들은 주류가 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야말로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소녀에서 숙녀로 성장했다. 피겨 선수로서 그녀는 무엇 하나 못하는 것이 없는 팔방미인이기도 했다. 연예인과 외모를 견주어도 손색 없는 미모와 마른 체구에서 조금씩 묻어나는 작은 근육들로 건강미를 뽐냈으며 그녀의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는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TV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그녀의 모습은 화려하게 빛나는 피겨 여왕 그 자체였다. 그런 그녀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정상의 자리가 없어지자 자연스럽게 은퇴를 선언했다. 그것을 두고 아쉬워하는 이는 많았지만 어느 누구도 힐난하지 않았다. 선수 시절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여왕에게는 끊임없는 찬사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렇게 여왕은 전설이 되었다. 그녀의 전매 특허였던 트리플 악셀 트리플 리크슬은 공중에서 3회전 반을 돌아야 하는 최고 난이도 기술이자 보는 이로 하여금 긴장과 쾌감을 동시에 줄 수 있는 화려한 기술이었다. 특히 준비 동작 없이 순간 가속과 빠른 공중 회전에서 이어지는 부드러운 착지까지 그녀만이 소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은퇴 후 겪게 되는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다. 수년 동안 왼발로 도약해서 같은 발로 착지를 하는 기술을 연습하면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넘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같은 쪽 엉덩이만 얼음 바닥과 추돌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왼쪽 발끝에서 시작해 골반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성한 곳이 있을 리 없었다. 제 아무리 훈련으로 다져진 몸이라고 해도 그녀의 몸이 남아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다만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한들 그런 이유로 멈출 수 없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다. 따지고 보면 빛나는 모든 것들에게 들이오는 그림자는 절대적인 것이다. 타인의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빛 뒤에 들이온 그림자를 다른 사람이 발견하기란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림자란 자신만이 알고 있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이다. 훗날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녀의 인터뷰 영상이 하나 있다. 그 속에는 취재기자로부터 선수 시절에 떠오르는 기억은 이라는 질문을 받고 고민하는 장면이 있었다. 몇 초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미묘하게 씁쓸함을 그려냈다. 그리고는 아프고 아팠던 기억이 나요라며 멋쩍게 웃어버린다.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을 시간을 떠올리며 말이다. 그 장면은 어떤 의미로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저 정도 위치에 오른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었고 저 정도 위치에 오른 사람이라도 하게 되는 말이었다. 무엇이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힘이 든다고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며 신이 소리쳤다. 연아,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야지. 투. 부드러운 초급세사 이불을 쥐어짜듯이 끌어안으며 연아는 아직 잠에 취한 듯 눈꺼풀을 살짝 들었다가 내렸다. 조금 더 힘을 내어 몸을 뒤척였지만 그다지 잠을 이겨내고 싶어하지 않아 보였다. 그를 증명이라도 하기로 한 듯이 그대로 움직임이 느려지기 시작했고 흔들리던 침대도 이내 멈추었다. 신은 다시 한번 그녀를 깨우기 위해 이불 밖으로 드러난 어깨를 잡고 흔들어 대기 시작했다. 연아, 일어나. 오늘은 일찍 가서 시험 공부하기로 했잖아. 신, 날 시험 왜 들게 하지마. 신의 존재를 인지한 연아는 정말 일어나기 싫다는 듯 투정을 부리려 하고 있었다. 매일 익숙해진 상황이긴 하지만 매번 해내고 싶지 않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여러모로 양쪽 모두에게 소모적인 일이었다. 그래도 연아의 꿈을 위해서 신은 해내야만 했다. 그것으로 행복에 더 가까워질 테니 말이다. 신은 조금 더 확실하게 연아를 깨우기 위해 연아가 끌어안고 있는 부드러운 이불의 끝을 붙잡고는 당기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막으려는 연아는 안간힘을 쓰며 이불을 몸에 둘둘 말아버렸다. 침대라는 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공성전이 벌여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아침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연아에게는 불리한 싸움이 예상되었다. 라스베이거스의 전문 도박사들이 보았다면 10중 8구는 신의 승리를 점쳤을 것이다. 그러나 연아는 국면전환을 꾀할 비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싸움의 균형을 깨뜨리기 위해 엄지발가락을 선봉장으로 한 기동대를 준비하였다. 그리고는 서 있는 자세로 이불을 당기는 신의 허벅지를 무차별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그의 자세는 흐트러졌고 이불을 당기던 장력도 일순간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의 오른손을 낚아챘다. 그리고 자신의 체중을 모두 실어 그를 침대로 눕혀버렸다.
이로써 이번 전투는 수비자가 지략을 통한 승리를 가져간 것으로 보였으나 침입자를 성안으로 끌어들이는 아둔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녀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한 그는 당했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침대에서 그녀를 일으킬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버렸다.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이다움 수를 잊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말똥거리는 눈으로 그에게 선처를 바랬다. 그러나 그는 자비롭지 못했다. 땅굴을 파고드는 공성병기처럼 주저하지 않고 그녀의 등 밑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그것을 지렛대 삼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다음 동작에서 그는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계략을 간파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손을 뻗어 그녀를 끌어안는 형국을 취하자 그대로 그의 품으로 안겨버린 것이다. 미인계로 보이는 이 작전에서 그와 그녀의 시선은 고작 한 뼘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았다. 낯선 장면은 아니지만 이대로라면 그의 패배가 확실시 되었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했고 그것을 확정 지을 수 있도록 마지막 공격을 감행했다. 마지막 공격은 천천히 시작되었으나 확실하게 목표에 도달했다. 그녀의 도통한 핏빛 입술이 그의 입술을 마주했다. 이어지는 그녀의 입술은 포악한 고양이가 순진한 쥐를 구석에 몰아넣었던 것처럼 부드럽지만 잔혹하게 그의 입술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살짝 깨물듯 하다가도 이내 힘을 풀고 천천히 훑어가기 시작했다. 진하게 붙었다가도 아쉬움이 남도록 거리를 두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연쇄적인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그녀는 여러 가지로 공격의 흐름에 다변화를 가져갔다. 그렇게 입술이 보여줄 수 있는 극한의 가변성을 통해 적들을 중독시켜 나갔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오랜 시간 일방적인 공격이 이어졌다. 그러자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여긴 그의 호위대가 들끓고 일어서기 시작했다. 결사항쟁을 다짐한 그의 정예부대는 그녀에 비해 짧고 강렬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녀가 불규칙적인 유격식 전투를 이끌어내고 있었다면 그는 전공법에 입각하여 화력을 한 곳에 쏟아붓는 방식을 택했다. 그 공격이 너무도 힘찼기에 그녀의 부대는 농락당하기 시작했다. 전술적 우위를 선점하고도 전략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총력전으로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그때부터 쌍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전략, 전술이 투입되기 시작했다. 개전과 함께 불의의 일격을 당해 재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 그의 부대가 일어선 것이다. 막 불타오르기 시작한 마른 장작처럼 유감없이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며 전장을 누비기 시작했다. 이에 뒤질세라 그녀도 완숙하게 타오르기 시작한 숲처럼 자신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 둘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애꿎은 침대는 끊임없이 비명을 질러대고 있을 뿐이었다. 지금 이 순간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양측의 의지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좀처럼 전투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다. 입술에서 발발한 국지전은 이미 손과 다리가 동원되어 전선이 넓혀져 버렸다. 전투가 장기화되자 회잔병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그 선두는 용병들이었다. 그들은 개전과 동시에 제일 먼저 쓰러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발을 감싸고 있던 조그마한 부대가 전장 밖으로 던져진 것을 시작으로 상체를 호위하고 있던 것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전선을 이탈해버렸다. 그녀 역시 자신의 상체와 하체를 두루 지키고 있던 부대들이 전선을 이탈한 것을 기점으로 점차 작고 섬세한 모양의 호위병사들이 주둔지를 지키지 못하고 전사해버렸다. 대부분의 용병들이 사라져 본격적으로 정예군 간의 백병전이 시작되었다. 전투의 행방은 전혀 가늠할 수 없었지만 전투는 더욱 격정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전투의 시작을 알렸던 입술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상대를 바꾸어가며 공격을 이어나갔다. 체력적인 고갈은 그녀에게 먼저 왔다. 최선을 다해 공략을 했지만 숨이 턱에 차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연신 가쁜 숨을 내쉬면서도 그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다. 그도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면서 전장의 방방곡곡을 공략해 나갔다. 그야말로 소모적인 전투가 이어지고 정예군 중에서도 기력이 다해 전투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패잔병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동양의 오래된 병법서에 의하면 훌륭한 장수는 전장이 어디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자라고 하였다. 국지적인 전투로 승리를 쟁취할 수 없음을 인지한 그와 그녀는 남은 힘을 모두 한 곳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둘은 정확히 그곳이 마지막 전장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숨은 더욱 가빠지기 시작했고 그도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이제 이 전투는 절정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다. 그 속도는 점차 빨라졌고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거친 싸움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기력을 다한 그는 두 눈을 질끈 감으며 그녀에게 패배를 선언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녀는 행복을 머금은 미소로 패배를 받아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끌어안는 아량을 베풀었다. 그러자 전장이었던 침대에서 울려 퍼지던 비명소리가 급격히 사라져갔다. 전쟁이 종식되고 잠시간의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발끝에 놓여있는 부드러운 이불을 그녀의 가슴팍까지 올라오게 당겨서 덮어주었다. 그녀는 패자로서 패배자의 이러한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권위적인 표정을 지어야 했지만 그녀는 갓 태어난 아기 고양이 마냥 사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배려가 좋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녀는 그의 이러한 매력에 푹 빠져 있었다. 그녀는 패배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다시 한번 포개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전쟁을 위한 서막이 아니라 일시적 휴전을 알리는 평화협정선언이었다. 다음 전쟁이 언제 발발할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반드시 다음 전쟁이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것임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 3. 나 시험 공부 어쩌지? 겨우 1시간 남짓 공부를 덜 했다고 성적이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은데. 미안해, 매일 깨워주는데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대신 예쁘니까 괜찮아. 부끄럽지 뭐야. 연아는 행복한 듯 방긋 웃으며 말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연아는 이미 밥을 먹고 학교에 도착한 뒤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을 터였다. 그러나 이미 지나가버린 일에 대해 탓해봐야 달라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건 신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다. 그런 생각과 입장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연아였다. 그러나 아침잠이 많은 것은 그녀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였다. 그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서 수면 시간을 조정해보기도 했고 음식을 조절해보기도 했으며 운동을 해보기도 했지만 특별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신도 연아의 아침잠이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되었다. 이 역경은 그녀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한때의 시련일 뿐이었다. 그는 비록 같은 꿈을 꿀 수 없을지 몰라도 그녀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 기도했다. 만일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면 자신의 꿈 따위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했다. 애당초 무언가를 꿈꾸기에 자신의 몸이 적합하지도 않았고 그 몸에 맞추어 적당한 꿈을 꾸는 것에 만족스럽지 않기도 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그녀의 꿈을 함께 꾸어가는 것이었다. 물론 그 꿈의 가장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건 연아였다. 그러므로 자신은 철저히 그림자로 살아야 하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빛과 그림자를 떼어놓을 수 없듯이 그녀와 그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단단히 묶여있는 한 쌍이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오랜 기간 함께 지내다 보면 일일이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추억의 책갈피가 생성된다. 그리고 그것을 펼쳐서 들여다볼 때마다 감회가 새로워진다. 그것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소중한 추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면 가늠할 수 없는 인연의 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끈은 세월이 묻어날수록 당사자 간의 역량만으로 끊어낼 재간이 없다. 만일 그 인연의 끈이 끊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해 끊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깝게는 가족과 친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연아와 신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고민거리에 상정할 여유가 없었다. 눈앞에 선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도달하면 둘은 자력으로 결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비록 누군가에게 축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들보다는 자신들이 소중했던 그녀와 그였다. 다음 주에 시험 끝나면 뭐 할까?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지. 무슨 그런 엄마 같은 소리를. 엄마가 되어서라도 널 합격시킬 수 있다면 나의 남성성 따위는 포기해도. 야, 뭐가 그리 포기가 쉬워? 내가 남성성을 포기하면 내가 널 만나겠어? 연아, 우리는 각자 내면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사귀는 거 아니었어? 아하, 그러세요? 그런데 그대는 나의 내면보다는 외면에 집착하던 것 같던데? 아까 전에. 그건 내면에 있는 열정을 확인하기 위해. 엉큼해. 그대도 다를 바 없던데? 무슨 소리야. 나는 그대의 치골이 예뻐서 귀여워해줬던 것뿐인데. 치골? 거기가 어딘데? 여기? 일시적 휴전 상태에서도 국지적 도발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연아는 친절하게 자신이 열거한 부위에 입을 맞추자 신은 화들짝 놀랬다. 치골이 어디를 의미하는지 몰랐거니와 알았다고 한들 이렇게 부드럽게 설명을 해줄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깜짝이야. 시험 과목에 생물도 들어가 있어? 어떻게 그런 뼈 이름을 알아? 여자들은 자기가 필요한 건 알아서 공부하는 편이라. 보통 여자들은 그런 걸 모를 것 같은데. 고작 20년 남짓한 남자가 여자를 알 리가 없지. 그거 인종차별적 발언 아니야? 설마 난 차별보다는 특별에 가깝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내 남자가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지. 연아는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평소에는 공략당하지 않은 부위를 필두로 그녀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신은 자신의 몸에 신경세포가 없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그녀의 입술의 행보에 맞춰졌다. 이런 식이면 나가린데.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연아, 너 오랜만에 사투리 쓴다. 남자친구가 하도 지 친구랑 조포경화나 보삿고 하니까. 웃자겠으해? 태식이가 들으면 섭섭해 하겠다. 자기는 그걸 조포경화라고 생각 안 하거든. 섭섭하면 할 게 뭐가 있어. 중학생들도 아니고 뭐가 그리 재미있어? 그런 영화. 그것보다 연아, 너 사투리 쓰니까 되게 매력적인데? 그러게, 그대는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과분한 여인과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럼 그 분은 긍지를 가져도 좋겠는데? 당연하지. 그 분 말고 이런 내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주겠어? 다른 분에게 그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날은 오지 않을 거야. 오호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지. 보통 남자들은 그런 편이지. 전쟁이 왜 터지는지 알지?
서로 간의 갈등이 심해서? 틀렸어. 방심하니까 터지는 거야. 드라마도 안 봤니? 드라마 너무 많이 보면 이번 시험도 나가린데.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연하와 신은 자신들이 겪어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겪게 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고 신혼 생활을 꿈꾸어 보았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결혼 생활이란 매 순간 후회의 연속이라며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 말의 진실 여부는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 결혼이다. 분명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설령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인간은 그 행복에 적응해버리기 십상이라서 그것이 행복인지 못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행복은 매일 누리는 대상이 아니라 평생 추구해야 할 대상이다.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물론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다. 이둘에게도 남들에게 말 못할 사연이 많았다. 신의 입을 빌리자면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지기까지 억겁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한다. 과장된 표현 같지만 원래 남자들의 첫사랑이란 그 정도의 시간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것이다. 근데 신, 너 논문은 잘 준비하고 있어? 글쎄, 내 생각은 어떤데? 아마도 잘 준비하고 있겠지? 그런가? 나 잘 준비하고 있으려나? 뭐야, 솔직히 말해봐. 너 내가 시험 공부할 동안 태식이랑 놀러 다니지? 태식? 그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이름은 누구신지? 최근에 보는 영화가 기억상실이 소재였어? 아, 그게 말이지. 어제 본 영화가 정우성이랑 손예진이 나오는데. 아, 알아. 그 영화. 둘은 너무 사랑하는데. 하필이면 손예진이 정우성을 죽여버리지 않던? 나 같으면 여친을 공부시켜놓고 친구랑 영화 보는 남친을 죽여버릴 것 같은데. 대학에는 교양 과목이라는 것이 있어. 거기에 고전 영화의 이해라는 과목도 있지. 대학원에는 교양 과목이란 게 없다던데. 원래 대학원은 스스로 공부를 하는 곳이라.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으신 분이 굳이 남자끼리 그런 영화를 봐야 하니? 태식이랑 본 건 아니야. 어머, 의리가 정말 의리하시네. 친구는 살리시겠다. 둘 중 하나가 죽어야 한다면 태식이가 죽기로 했어. 대신 둘 중 하나가 맞아야 한다면 내가 맞기로 했지. 왜냐하면 난 지켜야 할 여자가 있는 몸이라 죽으면 안 되거든. 좋은 거래지? 어머, 감동이야. 그런데 어쩌니? 넌 그 여자한테 죽을 것 같은데? 연하의 손끝은 벌새의 날개짓보다 빠르게 신의 엉덩이를 가격했다. 글자 그대로 찰싹이라는 소리가 났다. 실제로 느끼는 통증보다 공기를 때리는 울림이 더 컸기 때문에 상대의 사기를 꺾기에 매우 효과적인 공격이었다. 통상적으로 신은 반격을 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 없었다. 연하가 공부할 때 영화를 본 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 영화를 다 본 감상평은 뭐야? 여친이 공부할 때는 혼자 영화를 보면 안 된다. 아니야. 영화를 봐서 화낸 게 아니야. 잘 생각해봐. 어제 도서관에서 너 기다리면서 영화 본 건 말고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어제 나 공부 끝나고 만났을 때 너 우울해 있었잖아? 그거야 영화 내용이 너무 슬퍼서. 아, 그랬구나. 난 논문이 잘 안 써져서 힘든 줄 알았는데 다른 여자 때문에 우울한 거였구나. 그 말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 그렇구나. 내가 손예진이랑 어떻게 경쟁을 하겠니?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과 나 같은 취업 준비생을 비교할 순 없겠지. 연기력은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넌 이게 연기라고 생각해? 내가 여자의 슬픔을 알아? 한에서 널 발견하지 못한 건 영화사의 비극이 될 거야. 그래? 그럼 나 지금부터 배우 준비할까? 안 돼. 왜? 연기 잘한다며? 남자 배우들하고 키스해야 하잖아.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간식도 먹고 해야지. 아니, 어찌 그리 황망한 소리를 안 여자의 입에 담는단 말이오? 대감, 그렇지 않사옵니까? 신여성이 등장한 지도 한 세기가 지나가는데 어찌 여성의 자유를 남성이 억압할 수 있단 말이옵니까? 허여, 부인, 그 신여성이라는 단어에서 앞 글자 신은 내 이름이란 사실을 모르시오? 즉, 신여성들은 나와 함께 내가 언제부터 이런 아저씨와 사귀고 있었던 거지? 그대가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신여성이여. 그대가 없는 하루는 내게 무용하오. 우와, 아저씨에다가 의처증 꿈나무까지. 연애의 정석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녀를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배웠습니다만. 네, 노력은 가상하나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으시네요. 이번 오디션에서 저는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연하는 새침한 표정을 지으며 신에게 핀잔을 던졌다. 그러나 그것이 악의적이지 않았기에 신은 미소로 화답했다. 오늘 하루도 어떤 힘든 일이 벌어질지 가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행복한 두 사람이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씻고 밥 먹을까? 그런 의미라니? 우리 소속사는 널 캐스팅하지 않기로 했어. 그 소속사를 우리 그룹에서 인수 합병한 거 몰라? 언제? 조금 전에? 몰라. 난 그런 거 몰라. 아기처럼 투정 부리지 말고 자, 일어서자. 아니야. 생각해봐 신. 뭔가 열심히 했더니 피곤해지는 것 같지 않아? 우리 조금만 더 자면 안 될까? 꿈을 꾸는 미인보다는 꿈을 이루는 연하가 되고 싶지 않아? 내 생각에는 연하는 미인이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내 남자도 그걸 원하는 것 같아.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그녀가 미인이 되도록 씻으러 가볼까? 싫어, 난 더 잘 거야. 연하는 고개를 휙 돌려서 베개에 얼굴을 묻었지만 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하를 끌어안은 채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연하도 더 이상 이겨낼 방법이 없었는지 모시기는 척 신에게 몸을 맡겼다. 이불을 감싸고 있던 초급세사 이불이 스르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연하와 신은 한 몸처럼 끌어안은 채 샤워장으로 향했다. 샤워장에 들어선 신은 연하를 세워놓고는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를 재기 시작했다. 기분 좋은 온도를 맞추기 위해 뜨거운 쪽과 차가운 쪽을 번갈아 가며 자신의 손등으로 온도를 쟀다. 연하는 자신을 위해 노력해주고 있는 신의 등을 바라보며 조금은 미안한 마음에 들었다. 어쩌면 자신이 아니라 신이 직접 꿈을 꾸었다면 더 잘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신의 믿음에 배신하는 것이었다. 그런 짓을 하고 싶지 않았다. 샤워실 내부의 수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제법 기분 좋은 물 온도가 되었다는 걸 느낀 신은 고개를 돌려 연하를 끌어당기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할 수가 없었다. 신이 일어서는 순간 연하가 먼저 신의 등을 끌어안았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이 둘 사이에는 한 줌의 실오라기도 없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 존재할 수는 있어도 그들 사이에는 어떤 벽도 존재할 수 없었다. 서로 맞닿아 있는 심장에서 울리는 고동조차 쌍둥이처럼 같았다. 아마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문제는 생기겠지만 둘이서 함께 헤쳐나가면 그만일 뿐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내왔듯이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이었다. 자신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연하의 따뜻함이 그 증거였다. 그런데 한 줄기의 다른 온도가 느껴졌다. 그것은 등 뒤에 있는 연하의 눈에서 시작해 뺨을 지나치더니 가슴을 타고 내려와 신의 등에 닿고 있었던 것이다. 많은 양도 아니었고 큰 온도차도 아니었다. 하지만 따뜻한 공간 속에서 느껴지는 너무도 이질적인 온도였다. 연하를 깨우기 시작한 1시간 남짓의 시간을 돌이보았을 때 이 상황에 등장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신은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다.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불안함이었다. 왜? 라는 물음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어쩌면 자신이 잘못 느낀 것일 수도 있는 문제였다. 지금 느끼는 이 불안함이 그 질문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때 신을 끌어안고 있던 연하의 손에는 더욱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분히 밝은 목소리였지만 울고 있는 것이 확실한 연하의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다. 너무너무 사랑해. 신.